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포트 시큐리티에 하는 거에 이어가지고 VLAN 어택에 대한 거, ARP 어택이라든가 DHCP 어택, STP 어택을 미티게이트하는 그 코맨드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VLAN 어택을 미티게이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VLAN 어택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VLAN 허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블 태깅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이게 VLAN 호핑에 대한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가 아니라 그 할 때 보게 되면 제일 하는 것이 이 단말 자체가 그 호스트가 마치 그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설명이면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다른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 얘가 기본적으로 야 내가 있잖아 나도 스위치야. 그래서 사실 요 포트가 액세스 포트인데 트렁크에 대한 것처럼 동작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VLAN 호핑을 하죠. VLAN 호핑에 대한 걸 할 때 첫 번째 컨디션이 바로 이게 트렁크 모드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시켜줘서 여기가 마치 내가 스위치인 것처럼 하고 나서 정보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트렁크 포트가 온 상태가 보통 이제 디폴트 모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공격을 안 받으려면 간단해요. 여기에 대한 것을 트렁크를 안 쓰게 하면 되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디세이블 시키면 돼요. 둘 중에 두 개 다 하면 제일 좋고 그런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 기술을 보게 되면 스푸핑 DTP 메시지 마치 내가 다이나믹 터널링 메시지인 것처럼 이쪽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스위치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어태커가 타겟 VLAN에 대한 것으로 트래픽을 보내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스위치가 보낸 것처럼. 그래서 어태커가 VLAN을 액세스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VLAN 호핑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더블 태깅 VLAN 호핑에 대한 또 다른 타입으로서 더블 태깅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더블 태깅에 대한 거 할 때 보게 되면 스위치를 두 개를 건너갔어요. 스위치 1, 스위치 2.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다른 서버가 VLAN 정상적인 반말이 여기에 타겟이 여기 하나 있을 때 여기 딱 있을 때 얘가 예를 들면 뭐 VLAN 20번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VLAN 10번에 대한 뭐 자기가 그냥 10번이다 라고는 VLAN 10번에 대한 거를 정상적인 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또 하나 더 붙이죠. 정상적인 거 말고 10번 태그를 붙여요. 그럼 VLAN 10번의 태그는 여기서 쓰이고요. 여기서 딱 해보면 이거를 다 아우터 밖에 있는 걸 딱 빼버리고는 VLAN 20이네? 그 다음에 20번은 1로 보내야지.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이쪽에서 20번에 해당한 것이 왔네? 하고 나서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더블 태깅에 대한 방법이에요. 더블 태깅에 대한 것을 이런 공격에 대한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그냥 디세이블 시켜버리는 겁니다. 오토 트렁킹에 대한 것을 스위치 포트 모드를 액세스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unused 포트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디세이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unused VLAN은 그냥 unused VLAN으로 다 집어넣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트렁크 링크에 대한 거를 디폴트에 대한 것이 디폴트가 있는데 스위치 모드, 트렁크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매뉴얼리 컨피그레이션을 방법이 있어요. 매뉴얼리. 그럼 이제 프로토콜을 안 쓰기 때문에 다이나믹 터널링 프로토콜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TTP를 안 쓰기 때문에 VLAN 호핑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방법은 그 스위치 포트 모드 들어가 가지고 매뉴얼리 이네이블하기 위해서 스위치 포트를 non negotiate 설정하는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VLAN에 대한 것을 VLAN 1이 아닌 디폴트가 아닌 다른 거에다가 네이티브 VLAN을 설정을 해서 다른 쪽 이 디폴트 VLAN 1을만 남겨놓으면 전부 다 여기를 통해 가지고 다 보내니까 그거에 대한 네이티브 VLAN을 1번이 아닌 다른 거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첫 번째는 우리가 1번에서 16번까지 레인지에 대한 걸 여기 보면은 액세스 모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에서 20번까지에 대한 건 스위치 포트 모드 액세스를 하고 VLAN 1000번을 받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21에서 24번에 대한 거는 얘가 스위치 모드 트렁크 해가지고 트렁크 모드로 바꾸고 non negotiate에서 다이나믹한 트렁킹 프로토콜 못 쓰게 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티브 VLAN을 1번이 아닌 다른 번호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딴 쪽에 더블 태깅을 하더라도 이제 혹은 VLAN 호핑을 하더라도 디폴트 1번을 타겟으로 해서 전체 어딘가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못하는 거죠. 999를 알기 전까지. 그래서 저런 여러 가지에 대한 액션을 통해서 VLAN 호핑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동작에 대한 코맨드가 여기 설정이 쭉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액션은 저희가 DHCP의 어택에 대한 미티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DHCP 스타베이션하고 DHCP 스푸핑에 대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봐야죠. DHCP 스타베이션 어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블러라고 하는 툴을 써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게 denial of service를 하는 거죠. 특정한 서버, DHCP 서버에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HCP 스타베이션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포트 시큐리티를 써가지고 이거를 조금 미티게이트 할 수 있다. 이 고블러라고 하는 거가 유니크한 소스 맥 어드레스로 DHCP 리퀘스트 하나하나씩 이제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만약에 그 포트 시큐리티 해가지고 여기에 맥 주소 연결되어 있는 거를 뭐 하나로 제한을 하게 되면 이 고블러라고 하는 것이 맥 주소를 계속해서 바꿔가지고 DHCP 리퀘스트를 보낼 텐데 포트 시큐리티에서 그걸 전달을 못하게 하겠죠. 그런 방법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블러라고 하는 것이 맥 어드레스의 소스 어드레스 이더넷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이 DHCP 페이로드 파트에다가 근데 이제 소스 맥 어드레스가 제한되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그다음에 DHCP 스프리핑 어택 하는 것도 DHCP 스누핑, 트러스티드 포트, 트러스티드 포트의 스누핑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짜 DHCP 서버를 막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HCP 스누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DHCP 메시지를 트래픽을 언트러스티드 포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러스티드 포트였고, 야 여기서 오는 DHCP 서버는 진짜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untrusted port에서 DHCP 트래픽에 대한 레이트를 제한 둘 수가 있어요. 그럼 untrusted port에 내가 뭐 10분에 하나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DHCP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스타베이션 하거나 혹은 DHCP 메시지에 대한 것을 좀 제한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디바이스가 만약에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하는 레벨에서 대부분이 이제 트러스티드 소스이다. 대부분 다 트러스티드한 거죠. 트러스티드 하다고 그걸 익스플리시트하게 컨피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는 내가 신뢰를 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untrusted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DHCP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untrusted에서 오는 것을는 이제 조금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untrusted 포트에서 오는 소스 맥 어드레스가 만약에 날라오게 되면 이 DHCP 테이블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하고 IP 어드레스를 같이 관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한 것을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걸 스누핑한 바인딩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DHCP 바인딩 테이블에 대한 거라고 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IP 레벨입니다. IP, DHCP, 스누핑,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을 쓰고요. 트러스트 포트인 경우는 그 인터페이스 컨피그를 해서 야, 이 인터페이스는 내가 믿을 수 있어 하고 IP, 스누핑, 트러스트라고 하고요. 언트러스트 할 때는 그쪽에서 오는 메시지를 리밋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밋 레이트를 패킷 퍼 세컨 해가지고 그쪽에서 오는 것이 1초에 오는 패킷 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VLAN에서도 DHCP를 스누핑을 할 수가 있고요. VLAN 렌즈에서도 이거를 DHCP 스누핑을 이네이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커맨드가 IP, DHCP 스누핑, VLAN 해가지고 VLAN 레벨에서도 이거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VLAN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VLAN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그냥 하나의 그냥 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피지컬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버추얼리 이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피지컬 랜트로 버추얼 랜이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는 거지. 그게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닙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스누핑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이그젠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트러스트 포트가 있고요. 언트러스트 포트가 있어요. 여기는 트러스트 포트, 여기는 가입자가 들어오는 포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트러스트 포트에 대한 것이니까 DHCP 서버가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만약에 이쪽에 여기가 언트러스트인데 언트러스트 쪽에서 DHCP 서버 설정해 놓으면 여기에 리미트를 두게 되면 스타베이션을 조금 제한 둘 수가 있죠. 패킷에 대한 거는. 근데 여기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고 여기서 DHCP 메시지 주고받는 거는 얼마든지 이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DHCP 스누핑이 S1에서 일단 이네이블 여기 볼까요? 여기 보기는 IP DHCP 스누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에서 DHCP 스누핑을 썼고요. 인터페이스 01 들어갔어요. 여기 인터페이스 트러스트로 하겠어요. 난 여기는 믿어. 요 01의 인터페이스는 DHCP 메시지에 뭐 무한정 해도 돼라고 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05에서 24까지 렌즈로 들어가서 요 인터페이스 렌즈, 요게 이제 인터페이스 렌즈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모드죠. 그래서 여기에서 리미트 6 패킷 per minute 해가 1분에 6개 패킷으로 제한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VLAN에서도 스누핑에 대한 것도 5번, 10번, 50에서 51, 52에 대한 것도 여기서 스누핑 할 수 있도록 VLAN에서도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게 되면 이 트러스트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DHCP 서버 설정해 놓고 여기 트래픽 제한 두지는 않고요. 언트러스트 하는데 여기에 여러 단말들이 이제 막 물리고 언트러스트 한 데는 주고받는 패킷 스누핑 DHCP 메시지에 대한 걸 이제 제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레이션도 막고요. DHCP 스푸핑도 막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LAN에서도 그런 동일하게 피지컬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 그 VLAN에서 들어오는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DHCP 스누핑이 스위치 존에서 쓰겠다. 글로벌을 컨피그레이션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DHCP 서버로 가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것을 explicitly trust를 했고요. F05에서 24까지는 untrust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6 패킷 per second, 1초에 6 패킷으로 이제 제한을 했습니다. 1초에 6도 많은 것 같은데. 사우지가. 그 다음에 VLAN에 대한 것도 스누핑을 이렇게 VLAN에 대한 5번, 10번, 50, 51, 52에 대해서 스누핑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는 커맨드가 showip dhcp 스누핑입니다. 스누핑에 대한 걸 딱 보게 되면 지금 앞에 설정한 커맨드를 보는 거예요. 지금 enable 됐고요. 그 다음에 VLAN 컨피그레이션 중에 5번, 10번, 50에서 52까지 그거에 동작을 하고요. 현재 DHCP 스누핑인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이 지금 동작한 거는 없네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것이 있으면 여기 나올 텐데. 그 다음에 스누핑 컨피규어 된 것이 지금 L3 인터페이스에 옵션 82.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퍼레이션 옵션 82라는 것이 있나 봐요. 저도 뭐 이걸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규어도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됐다는 거죠. 제로 원 트러스트에 대한 거 yes.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코맨드에 1번에 지금 DHCP 서버가 내가 트러스트하고 레이트는 언리미트예요. 지금 05번하고 06번에 지금 연결이 된 것 같아요. 05번하고 06번에 대한 건 트러스트가 no예요. 클라우드 옵션, 옵션에 대한 거 자세히 안 봤는데 옵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트는 6 패킷 퍼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show IP DHCP 스누핑 바인딩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현재 DHCP에 대한 인포메이션, 맥 주소하고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맥 어드레스에 대한 IP 주소 어사인 됐고요. 리스한 타임이 이제 세크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DHCP 스누핑으로 그다음에 VLAN 5번에서 테스트 이더넷 05번을 통해 가지고 바인딩된 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DHCP 스누핑이라는 것이 지금 쓰는 것이 지금 VLAN 어택 지금 미티게이트 할 때 쓰고 있는데 이게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에서도 이걸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ARP 어택할 때, 다이나믹 ARP 어택할 때에도 그걸 미티게이트하기 위해서 DHCP 스누핑에 대한 기술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ARP 어택에 대한 미티게이트하는 거네요. 자,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 다이입니다. 다이. 여기 다이. 다이. 자, typically ARP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트랙트가 unsolicited ARP gratuitous ARP reply를 통해 가지고 그 호스트의 MAC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자기 걸로 다 IP 주소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한 예로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하고 자기 스랩트 액터의 맥 어드레스에서 다 보내주면 다른 단말들이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IP 주소는 이렇게 왔는데 맥 주소가 바뀌어서 왔어요. 그럼 이더넷 프레임 보낼 때
이제 그 박힌 맥 주소로 해서 보내는데 그게 정상적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아니라 그 트레트 액터의 맥 주소니까 딱 글로 갈 거예요. 그런 ARP 스푸핑. 그래서 결과적으로 ARP 포이즈닝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 스위치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밸리드한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릴레이를 해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가 이게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DHCP 스누핑, 앞에서 했었던 DHCP 스누핑하는 과정을 기본으로 하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ARP 어택에 대한 걸 프리벤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ARP 인스펙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봐요. 물어볼 때 이제 DAE 과정하고 DHCP 스누핑 하는 과정이 바로 ARP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밸리드한 거 그래투이토스 ARP 리플라이를 거기 전혀 다른 데서 릴레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RP 리퀘스트하고 ARP 리플라이에 대한 언트러스티드 포트에 대한 거에 대한 것을 인터셉션 해야 돼요. IP 맥에 대한 바인딩에 대한 것이 밸리드한지 이거 인터셉트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밸리드한 거에 대한 바인딩이 한번 딱 정상적으로 잘 설정된 건지를 알고 있어야지 이 밸리드한 것이 잘못되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인밸리드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이걸 드랍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RP 포이징을 막기 위해서 드랍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하게 컨피그드한 DA 넘버에 대한 ARP 패킷이 어느 정도 수를 초과하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도 디세이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요즘 에러가 계속해서 나는데 의심스러우면 그냥 그 포트를 그냥 디세이블 시켜버려요. 자, 여기 하나 보게 되면 ARP 스푸핑에 대한 건데 여기 보면은 트러스트 포트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트러스트드 한 건데 얘는 사실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요. 얘는 이제 나쁜 스트레트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ARP 스푸핑, ARP 포이즈닝을 미티게이트 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DHCP 스누핑 글로벌리 하고요. 그 다음에 스누핑 셀렉티드 VLAN에서 하고요.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VLAN에 DAI를 실행시킵니다. 요게 이제 새롭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HCP 스누핑 하는 인터페이스하고 ARP 인스펙션 하는 인터페이스 트러스티드한 인터페이스를 이제 컨피그합니다. 트러스티드 인터페이스 DHCP 스누핑하는 거에 대한 걸 했는데 ARP 인스펙션도 같이 나. 그러니까 앞에서 했었던 DHCP 스누핑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랑 동일하게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DHCP 스누핑 과정이라든가 ARP 인스펙션하는 과정이 이게 별개가 아니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DHCP를 내가 안 쓴다. 그러면은 ARP 인스펙션만 하겠다. 그래도 DHCP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트러스트 모드, 언트러스트 모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ARP 미티게이션 한다고 해서 나는 ARP에 대한 것만 하니까 DA 과정을 해야 돼. 근데 DA 과정을 하는데 왜 DHCP 스누핑이 필요하지? 앞에 했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트러스트하는 과정, 언트러스트 과정 이것이 기본으로 DHCP 스누핑하는 과정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그건 없죠. 아니 언트러스티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DHCP에 대한 메시지를 레이트 리미트하는 과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All Access Device, All Access Switch Port
이걸 untrusted 돼 있기 때문에 컨피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nfig all uplink port, 그러니까 트렁크들끼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스위치는 이제 트러스트 모드로 동작을 시키는 것이고, 가입자 단말들이 붙는 거, 그러니까 단말들이 붙는 거는 untrusted 모드. 그런 거. 자, 앞에 있는 스위치 모드, 요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을 만약에 DA만 한다라고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능한 거죠. 어, 앞에 DHCP 스누핑, 그 다음에 VLAN 스누핑,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터페이스에서 IP 스누핑 트러스트. 요거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DHCP 스누핑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ARP 하는 걸 추가하는 것이 바로 여기. ARP 인스펙션 여기 하는 거. ARP 인스펙션 트러스트에 대한 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IP하고 IP 어드레스하고 맥 어드레스에 대한 밸리드한 거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하라고 이렇게 이제 주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앞에서 우리의 그 컨셉에서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 보고 거기 비디오가 있잖아요. 그 비디오에 대한 거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DAI라는 거는 ARP 소핑, ARP 포이저닝 어떻게를 미티게이트 하기 위해서 DAI 과정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DHCP 스누핑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고요. DHCP 스누핑 바인딩 테이블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맥 어드레스하고 그 IP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쓰기 때문에 이것이 enable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HCP 스누핑, ARP 인스펙션에 대한 것을 그 VLAN에서 설정하고 있는 업링크 폰트, 아우터에 대한 거는 이제 트러스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FA 024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라우터라든가 다른 스위치라든가 그것이 거기 쪽 포트에 대한 것을 업링크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신뢰를 하는 링크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트러스트로 하고 거기에 DHCP 스누핑하고 ARP 인스펙션 을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ARP의 그 미티게이션 할 수 있는 ARP 스푸핑에 대한 혹은 ARP 포이저닝에 대한 것을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다이나믹 ARP 인스펙션에 대한 것이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 이그젠플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데스티네이션 소스 맥 IP, 맥하고 IP 주소 어드레스 맞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소스 맥 어드레스에 대한 IP 어드레스에 대한 매픽을 보는 것이죠. 어, 그래서 IP ARP 인스펙션 밸리데이트 해가지고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 IP까지 해서 옵셔널리 줘가지고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를 하네요. 그래서 ARP 드랍 패킷을 인밸리드 하면 그걸 패킷을 버리는 걸 설정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IP, ARP, 인스펙, 밸리데이트 모르면 항상 여기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스티네이션 맥, IP, 소스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코멘트 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스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IP 주소를 전부 다 밸리데이트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러닝 컨피그 지금 밸리데이트로 갔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한 것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RP 인스펙스 밸리데이트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에서 설정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러닝 컨피그 명령을 제대로 입력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쪼 러닝 컨피그는 러닝 앞에서 친 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설정됐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커맨드로 하여금 그 ARP 패킷에 맥 어드레스가 매칭이 되는지 이전의 헤더에 잘 매칭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물어볼 때 쓰거나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에 대한 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그거를 내가 지금 밸리데이션 하는데 내가 여기 보면 소스 맥 어드레스를 볼래,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볼래, IP를 볼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 2, 3 세 개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각각 쳤어요. 그 각각 치게 되면은 맨 마지막 것만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 가지에 대한 거를 밸리데이션 중에 하나만 보겠다는 거예요. 난 소스 맥 어드레스만 볼래. 아니, 나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만 볼래. 아니, IP만 볼래. 그러니까 여기서 show running configure에서 친명령가 마지막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소스 맥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오버라이트 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고 난 세 가지 다 볼래 하면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 IP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명령이 소스, 데스티네이션 맥까지 다 보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밸리데이션을 보겠다는 그런 명령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잠시 요거에 대한 걸 좀 짚었는데 이렇게 하나만 치면은 혹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신명령어가 밸리데이션 체크하는 거에 대한 속성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 개 밸리데이트 하고 나서 쓰게 되면은 이전 명령어에 대한 것을 오버라이트 한다.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요. 소스, 데스티네이션, IP 이거 다 했는데 앞에 있는 거 다 지워지고 요거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오버라이트 됐기 때문에 여기는 안 보는 거 요것만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 밸리데이션 메소드 하는 거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 라인에다가 여러 개를 치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소스, 데스트, IP 그러면 소스, 데스트, 맥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밸리데이션 체크를 이제 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패닝 출입 프로토콜에 대한 어택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포트 패스트하고 브리치 피듀 가드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이 우리 앞에서 스패닝 추리할 때 간단히 좀 설명도 했었던 거예요. 보게 되면 스패닝 추리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어태커가 이거를 이용해요. 그래서 루트 브릿지라든가 어떤 토폴로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 보게 되면 스위치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가지고 얘들끼리 사실 이제 브릿지 PDU라든가 뭐 루트를 만든다든가 이럴 텐데 여기에 하나가 어태커가 PC가 여기 그 호스트가 여기 하나 딱 연결해서 자기가 마치 스위치인 것처럼 여기다 브릿지 PDU를 보내는 거예요. 브릿지 PDU를. 그래서 스패닝 출입 프로토콜을 보내는 거예요. 스패닝 출입 프로토콜. 그래서 자기가 루트가 돼.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사실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실은 하나의 엔드 디바이스인데, 액세스 디바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브릿지라고 하니까 브릿지인 줄 알고는, 스위치인 줄 알고, 스패닝 출입 프로토콜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면,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기본적으로 가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어택에 대한 미티게이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포트 패스트를 설정하는 겁니다. 포트 패스트. 그러니까 포트를 이게 이해하는데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블로킹 모드에서 점점 이제 러닝하고 리스닝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여기 바이패스, 리스닝하고 러닝을 바이패스하고 포워딩 스테이트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빠른 거죠. 포트 패스트하게.
근데 이건 엔드 유저 액세스 포트에다가 이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런 상당히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액세스 포트에다 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브릿지 PDU에 대한 것을 못 받게 된 거. 브릿지 포드 가드라고 하게 되면 이 포트를 이제 못 받는 거예요. 브릿지 PDU를. 그래서 포트 패스트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엔드 디바이스에다가 연결했을 때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기능이에요. 포트 패스트에 대한 것은 이제 스패닝 트리 리스닝하고 러닝에 대한 스테이트를 바이패스 해가지고 액세스 포트를 빨리 컨버지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포트 패스트는 사실 그냥 스위치가 연결했을 때 동작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액세스 포트에 포트 패스트 이네이블만 할 수 있고요. 포트 패스트 했을 때 그 스패닝 트리 루프에 대한 크리에이션을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포트 패스트에 대한 거는 인터페이스에다 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인터페이스에서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할 수도 있고요. 글로벌 코맨드에서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디폴트라고 하는 코맨드로 해서 전체 포트에 대한 거를 포트 패스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하는 게 나오죠.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스위치 포트 모듈 액세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포트 패스트를 해가지고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디폴트 여기 보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모드예요. 모든 포트에 대해서 이 스패닝 트리 포트 패스트 디폴트로 언제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포트 패스트에 대한 것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보는 커맨드에 대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show running config pipeline begin span 하게 되면 거기 이제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는지 볼 수 있고요. show spanning tree summary 해가지고 그 summary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마다 만약에 내가 포트 패스트를 설정했다면 거기 인터페이스에 거를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보게 되면 그 정보가 나오겠죠. 근데 뭐 이렇게 쓰면 이제 다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begin, span 해가지고 보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show running interface 타입 넘버의 디테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여기 show입니다. show spanning tree interface에 대한 그 디테일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쇼 러닝 할 때는 전체에 대한 거지만 여기 쇼 스패닝 트리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스패닝 트리에 대한 정보만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브릿지 PDU 가드에 대한 걸 한번 어떻게 설정하는지 볼까요? 이것도 글로벌하게 할 수도 있고 인터페이스별로 할 수 있어요. 패스포트가 unexpected 브릿지 PDU에 대한 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unauthorized switch 유저가 액세스 포트 들어오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브릿지 PDU 가드 이네이블 액세스 포트 특정한 포트에다가 그걸 받게 되면 포트는 이게 이상한 데이터가 왔네 하고 포트가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했는데 브릿지 PDU 가드로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브릿지 PDU가 와. 그러니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랬을 때는 저쪽에 연결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포트가 에라 디세이블 스테이트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셧다운 된 거죠. 셧다운 된 거고 그 다음에 리커버리 해야 되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제 리커버리 해야 되죠. 에라 디세이블 디스커버리 코즈 프리시큐어 바이올레이션이라는 코맨드가 있나 봐요. 이런 코맨드 가지고 와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리커버리하는 코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셧다운 됐을 때 문제이고 그 설정에 대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이 할 수도 있고요. 인터페이스별로 마다 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 할 때는 인터페이스 들어간 다음에 스패닝 브릿지 PDU 가드라고 하고 이네이블
인터페이스에서 enable 쓰고요. 글로벌이 할 때는 스페인 트리 포트 페스트 브릿지 PDU 가드 디폴트를 글로벌하게 쓰게 되면 그 모든 액세스 포트에다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인터페이스 FA01에서 그 포트에만 할 수 있고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인터페이스가 아닌 글로벌 컨피규레이션에서 이렇게 디폴트로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서머리 해서 볼 때 스페인 트리 서머리로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거죠. 포트 페스트 디폴트에 대한 거, 포트 페스트 PDU 가드에 대한 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네이블 돼 있는 거를.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레이어 2 시큐리티에 대한 인터랙션 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거를 봤습니다. 이 패킷 트레이서 여기 나와 있는 패킷 트레이서는 전체 다에 대한 걸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그냥 블라블라 그냥 해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그 안에 있는 동작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려면 그 안에 그 시뮬레이션 그 패킷 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어떻게 걔네들이 처리하는지 그 패킷 바이 패킷으로 하나하나씩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것들에 대한 것이 쭉 서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어 2 스위치 시큐리티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듈 지금 11은 모듈 10에 대한 걸 확실히 이해하시고 나서 모듈 11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여기 있는 거 그냥 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치는 코맨드가 어떤 의미로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걸 여러분이 컨셉을 확실히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컨피규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상해서 스위치 컨피규레이션 시큐리티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